이 공간 기억하시죠? 우리는 제미나이한테 확장 프로그램 권한에 대한 출입증을 발급해 줬는데요. 하지만 출입증이 있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건 또 아니죠. 제미나이한테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채팅창에서 단순히 내 메일 찾아줘 라고 하면 결과가 구글 검색 결과와 내 메일이 뒤섞여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돼서 내 메일과 바로 연동을 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지시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제미나이가 웹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적인 데이터가 있죠. 그 사적인 데이터 안에서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호출 기술과 복합 명령을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제미나이가 헷갈리지 않게 특정 앱만 콕 집어서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채팅창에 골뱅이를 입력하면 이렇게 연동된 앱 리스트가 뜨죠. 이걸 수동으로 선택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 리스트가 뭐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볼게요. 바로 처음 보시는 것처럼 플래시라이트, 플래시 프로 같이 제미나이의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골뱅이를 눌러서 특정 앱을 선택해 주는 게 중요한 이유예요. 예를 들어서 김 부장 메일을 찾아줘 라고 했을 때 제미나이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유명하잖아요. 이런 드라마 검색을 함께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골뱅이와 지메일을 함께 사용하면 제미나이는 인터넷 검색 엔진을 끄고요. 오직 내 메일함만 뒤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인터넷 검색 결과와 내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분리를 하고요. 있지도 않은 가짜 정보를 만들어낼 확률을 정말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죠. 골뱅이를 붙이고 뒤에 앱 이름을 클릭한다는 건 지금부터 외부 세상과는 단절하고 내 정보에만 집중하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골뱅이로 멘션되는 리스트를 확인해 보면요.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제미나이 모델을 이렇게 바로 선택할 수 있게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구글 캘린더가 있는데요. 구글 캘린더는 일정을 조회하거나 일정을 추가하는 걸 제미나이 자체에서 바로 하실 수도 있고요. 구글 킵 같은 경우에는 메모 창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구글 킵을 눌러놓고 제미나이에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내용들을 입력해서 구글 킵에 기록하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구글 태스크는 투두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할 일 목록들을 만들어 두고 또 저에게 알림을 주게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지메일 같은 경우엔 실제 메일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요약을 할 수도 있고 답장 초안을 작성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온 메일들을 불러올 수도 있죠. 구글 닥스는 제미나이 화면에서 문서 생성이나 수정을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PDF, 닥스, PPT, 시트 같은 모든 구글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거죠. 구글 뮤직을 사용하신다면 가사만으로도 노래 검색이 가능하고요. Verify AI는 검증 가능한 AI를 말하는 건데요. AI가 생성한 결과물이나 데이터가 조작되지 않았고 정확하다는 걸 암호화로 이제 증명해주는 기술입니다. 아직 온전하진 않지만 AI로 생성한 이미지가 있다면 그 이미지를 이 Verify AI를 호출해서 그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이게 진짜 사진인지 AI가 만든 건지 검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특히나 제미나이로 생성한 이미지 같은 경우엔 이 Verify를 부르면 거의 100% 찾아낼 수가 있죠. Gmail을 먼저 사용해 볼까요? Gmail이라는 멘션을 단순히 메일 읽어줘 라고 하는 건 AI라는 고성능 엔진을 가진 그 자동차로 집 앞 편의점 가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 멘션 기능을 잘 활용하려면 조건부 검색과 연속적인 행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만약 메일에서 어떤 결제 내역을 찾는다면 메일함에서 결제 내역을 좀 찾아줘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 3개월간 카드사에서 온 특정 카드사를 입력을 해줘야겠죠. 메일 중에서 결제 완료 키워드가 있는 메일만 골라내서 날짜, 항목, 금액 순으로 표로 정리해줘. 마지막에 합계 금액도 계산해주고. 이 프롬프트 안에는 조건부 핀셋 3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Gmail이라는 멘션을 해서 Gmail을 특정화 시켰고요. 그 안에 기간을 정해놨죠. 3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놨고 발신자를 특정했습니다. 특정 카드사라는 발신자를 특정했죠. 그리고 결제 완료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출력물은 표로 정리해달라는 아웃풋에 대한 내용까지 프롬프트 안에 정리가 돼 있는 거죠. 이렇게 Gmail을 멘션해서 사용하실 때 기간, 발신자, 키워드, 출력 이 4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연말정산이나 비용 처리 같은 걸 할 때
또 뭐 카드 명세서 메일을 일일이 열어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제미나이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한 거죠. 수많은 메일을 읽다 보면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이런 혼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미나이한테 메일 속에 숨겨져 있는 내 할 일만 골라내라고 시킬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 방식을 사용할 건데요. 기간, 발신자, 키워드, 출력물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난 3일 동안 받은 메일들을 전부 훑어서 내가 답장을 해야 되거나 마감 기한이 언급되어 있는 나의 액션 아이템만 리스트로 정리해줘. 각 항목 옆에 어떤 메일에서 나온 내용인지 날짜와 발신자도 적어줘. 이 프롬프트 안에도 기간과 발신자, 키워드, 출력까지 다 들어가 있죠.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Gmail 멘션을 이용하면 이전 메일에 대한 히스토리들을 반영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면서도 내 실속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답장을 쓰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박 이사님이 보낸 협업 제안 메일을 한번 확인해주고 이전 메일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제시했던 예산 조건이 반영되었는지 체크 한번 하고, 만약 반영되지 않았다면 예산 조정이 선행되어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그 내용을 매우 정중하고 비즈니스 매너 있게 작성을 해줘. 이런 방식으로 명령을 하면 박이사라는 키워드로 추출된 모든 메일에 대한 내용을 제미나이가 학습을 하고요. 그 컨텍스트에 알맞게 답변 메일을 작성을 해줍니다. 그럼 단순히 새로운 메일 하나 던져주고 그 안에 대한 메일을 작성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존의 맥락에 알맞게 답변 초안을 작성을 해주겠죠. 어떤 계약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메일을 주고받다 보면 답장을 계속 오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중간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었는지 정말 혼동이 올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제미나이를 불러서 그 전체 타임라인을 복원시킬 수도 있어요. 이 캠페인과 관련된 메일 스레드 전체를 분석해서 이 논의가 처음 시작된 시점과 최초의 목적, 논의 과정에서 바뀐 결정 사항이 뭔지, 현재 가장 최근 합의된 상태가 뭔지 요약을 해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정말 길어진 메일도 1시간 동안 메일함을 뒤질 시간을 이 정도 명령어를 입력하면 30초로 단축해서 즉시 실무에 투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미나이를 우리 회사에 또는 내 개인 레드팀으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제미나이한테 분석을 시킬 때 관점을 부여하면 대답의 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논의에서 놓치고 있는 리스크나 허점을 찾아달라고 비판적 관점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어떤 편도 들지 말고 양측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요약을 해달라고 중립적인 관점을 요청할 수도 있죠. 실제 이 프로젝트의 매니저라면 지금 누구한테 어떤 메일을 보내야 될지 실행자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구글 닥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닥스 기능을 활용하면 백지 위에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주제만 던져주면 제미나이가 문서에 뼈대를 잡고 살을 붙여줍니다. 기획안이나 보고서, 안내문, 어떤 형식이든 가능하죠. 예를 들어 구글 닥스에 2026년 하반기 AI 교육 운영 계획안이라는 제목으로 새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4060이고 교육 목적은 AI 리터러시 함양이야. 목차는 개요, 주요 커리큘럼, 기대 효과, 예산안 순으로 구성해줘. 신뢰감을 주는 전문적인 비즈니스 톤으로 작성해줘. 대충 적어놓은 아이디어나 거친 초안을 제미나이에 넣고 문맥을 파악해서 매끄럽게 다듬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한 가지는 제목인데요. 구글 닥스도 마찬가지로 제목을 잘 만들어 두고 어떤 문서를 찾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서의 정확한 제목에 일부라도 언급을 해야 내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억이 안 난다면 문서 안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찾아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방대한 양을 다 뒤져보는 시간을 아끼려면 문서 제목을 명시해 주는 게 가장 좋죠. 기존 문서에 어조나 문체를 교정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강의 제안서 초안 문서를 찾아서 내용을 읽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문장 끝을 뭐뭐함, 뭐뭐임, 뭐 이런 뭐뭐 합니다 정중하게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죠. 너무 전문적인 용어는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쉽게 쉬운 단어로 대체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핵심 강조 사항을 블랙 포인트로 정리를 해서 가독성을 높여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죠. Gmail과 마찬가지로 덕스 안에서도 핀셋처럼 특정 정보만 추출할 수도 있거든요. 회사 내규 복지 가이드 같은 걸 넣어놓고 내 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 휴가 일수는 며칠인가, 도서 구입비 지원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해당 문장의 위치,
또 함께 알려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가이드북 전체의 내용을 읽지 않고 중요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AI는 검색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되는데요. 단순히 찾아줘에서 멈추지 말고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신입사원용 교육자료 3줄을 요약해줘. 이렇게 가공하는 명령을 추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번엔 캘린더와 태스크 기능인데요. 단순히 일정 잡아줘가 아닙니다. 현실 업무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구글 캘린더를 이용하면 내 가용 시간을 분석하고요. 회의 전에 맥락까지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스케줄러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내 일정을 분석하고 10시부터 5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비어있는 시간을 리스트업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미팅을 잡아야 되는데 캘린더가 빼곡할 때 일일이 빈 곳을 찾으실 필요가 없고요. 제미나이한테 정확한 시간대를 찾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추가로 구글 맵스를 호출해서 스케줄 간 이동하는 지역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동 시간을 계산해달라는 요청도 가능합니다. 이동 시간을 고려해서 스케줄 사이에 최소 30분의 여유가 있는 시간대를 골라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마 이번 챕터의 하이라이트일 텐데요. 방금 구글 캘린더에서 태스크 기능을 사용했고요. 맵스를 활용해서 이동 시간까지 계산을 요청했죠. 이렇게 멘션을 한 번에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글 캘린더와 지메일을 동시에 호출해서 오후 3시에 있는 땡땡 프로젝트 미팅 일정을 확인해 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메일을 멘션해서 이 미팅 참석자들이 최근 3일 동안 나한테 보낸 메일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이슈를 요약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 멘션을 한 번에 불러서 사용하는 슈퍼 워크플로우인데요. 이게 방대한 구글 생태계를 이용하면서 생기는 슈퍼 생산성이죠. 복잡한 프롬프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메일을 불러서 지난 한 달 동안 결제 또는 영수증 키워드가 포함된 모든 메일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구글 드라이브를 불러서 내 드라이브에 있는 2026년 지출 보고서 템플릿 파일을 읽고 방금 찾아낸 내역을 채워서 넣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구글 닥스를 불러서 완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출 준비 보고서라는 이름의 새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멘션만 잘해도 원스톱 경비 보고를 할 수 있는 슈퍼 프롬프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갑자기 맡게 된 프로젝트가 있거나 갑작스런 휴직으로 놓쳤던 공백기가 있었다면 자료 분석에서 실행 계획까지 한 방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메일을 불러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최근 일주일간 오고 간 메일 스레드를 분석하고 현재 쟁점 3가지를 뽑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불러서 드라이브 안에 있는 프로젝트 관련된 자료 폴더에 PDF 파일들을 참고해서 방금 지메일에서 요약했던 쟁점 3가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구글 닥스를 불러서 분석 내용과 해결 방안을 정리하고 프로젝트 대응 전략 문서를 생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거기에 구글 캘린더를 불러서 내일 오전 10시에 이 문서를 검토할 1시간 일정을 추가해 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중복으로 멘션을 할 때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요. 그리고 분석을 하고 기록과 실행의 순서를 지켜주면 됩니다. 제미나이는 앞선 단계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논리적 순서대로 배치를 해서 멘션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앞서 한번 언급했던 명확한 파일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파일, 그 메일이라고 하는 것보다 신규나 최종 2026년 이런 검색 결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키워드를 포함시키는 게 좋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결과물의 형태를 지정하는 습관을 들여주는 게 좋은데요. 표로 만들어줘, 새 문서로 저장해줘 같이 결과의 그릇을 사용자가 지정하면 업무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미나이가 파일을 못 찾는다. 그럴 때는 파일명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요. 파일명이 정확한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PDF가 이미지 스캔본인 경우에는 내용을 못 읽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가 드래그가 돼야 파일이 읽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노트북 LM 같은 걸 활용해서 텍스트화 시킨 걸 활용하면 되겠죠. 세 번째는 공유받은 문서가 아니라 내 드라이브에 저장된 문서여야 인식이 잘 됩니다. 또 다른 문제로 회사 계정일 경우에 구글 워크스페이스 기업용 계정은 관리자가 스마트 기능이나 개인 맞춤 설정을 켜줘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엔 보안팀에 문의를 해보셔야겠죠.
챕터 1이 연장을 챙기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챕터는 집을 짓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찾아줘라는 습관을 버리시고 골뱅이를 입력해서 멘션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죠. 이제 제미나이는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오직 여러분의 사적인 데이터에만 집중하면서 흩어진 파편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주는 진짜 비서로 거듭났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죠.